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한 후에 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매자 인재교육과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종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그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울산연구원 인재평생교육센터 출연금은 26억 7,600만 원입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센터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기존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되어 현재 울산연구원 내에 인재평생교육센터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울산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현재 인력은 총 10명으로 평생교육직 7명과 사무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출연금 주요 편성 내역은 평생교육 사업비 9억 1,600만 원, 장학 사업비 9억 9천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7천만 원입니다. 출연 사유는 지역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수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출연 대상은 인재평생교육센터, 금액은 총 26억 7,6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건비 5억 6,700만 원, 운영비 2억 300만 원, 평생교육사업 및 부설센터 운영비 9억 1,600만 원, 장학금 지원 사업비 9억 9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8,200만 원 감액되었고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생교육 사업 중 시민참여교육 운영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왔듯이 시민 참여교육 운영 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이 뭐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 전명훈 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 폐지 이후에는 이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규정한 인문교양교육, 그 시민참여교육 확대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시민참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참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시정 정책과 지역 이슈에 대한 소규모 토론 형식의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 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질의 시간만 10분 이내로 좀 지켜주시길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금 의결에 건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요 부분은 다 사전에 설명이 좀 됐고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이어오던 부분이라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할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주간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대 총무과장입니다. 김태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매자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오경탁 회계과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4억 7천만 원보다 56억 1,800만 원이 정액된 30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 1억 8천만 원,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 집행잔액 1억 5,500만 원, 2022년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등 시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9억 2,800만 원,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 수입액 60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3,986억 6,500만 원보다 5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9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출입예약 전산 시스템 구축 1천만 원,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7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와 사회보험 부담급 1억 3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5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울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 원, 해우리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 45억 1,400만 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증액 대비 4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예비 9천만 원,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교육 예비 4천만 원, 장기 교육 과정 중 역사 문화 탐방 및 북중관계 체험 연수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증 예산액 대비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8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업무용 관사 취득비 5억 원, 구 울주군 청사 부지 매입비 5,6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64억 3,300만 원보다 2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2,1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여권 발급 등 수수료 1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 6억 2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5,20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24억 3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04억 8,300만 원 등 총 13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의 3,610억 6,400만 원보다 8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5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96쪽입니다. 시정발전 기여자 카드 제작 5천만 원, 행사 지원 근무복 구입 1억 6,900만 원. 다음은 398쪽입니다. 공무 국외 예비 9억 원. 다음은 400쪽입니다. 행정동호회 공익사업 지원 4천만 원. 다음은 403쪽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5억 7,700만 원. 후생시설 유지보수 실시 설계 용역비 4천만 원. 다음은 40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5억 8,5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저장 장비 교체에 5,500만 원. 407쪽입니다.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9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413쪽입니다. 이장 통장 산업시찰 2억 원, OK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 2억 8,700만 원. 4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7천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비 3,500만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 2억 1,8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울산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 7억 원. 다음 421쪽 시자원봉사센터 운영 14억 6,300만 원, 시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3,500만 원.
423쪽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7억 4천만 원이 감액된 2,70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28쪽입니다.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사업에 1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29쪽 울산 홍보 교육과정 운영 5천만 원, 전문 행정인 교육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사업에 1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2,427억 9,400만 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이전비 지원 3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184억 3,6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민 아카데미 운영 9천만 원, 울산 인재평생교육센터 운영비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조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38쪽입니다. 공용 차량 교체 1억 9,100만 원, 442쪽입니다. 의회동 지하 주차장 보수공사 4억 원, 본관 1층 로비 환경개선공사 30억 원, 청산의 디지털 전광판 설치공사 18억 원, 생활정원 및 쉼터공사 2억 원, 대회의실 영상시설 개선에 따른 인테리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전 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2024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300억 8,800만 원으로 56억 1,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928억 3,600만 원으로 58억 2,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의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자체 행정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비 45억 원 감액 편성 사유, 회계과 소관 의무용 관사 취득비 5억 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23페이지 행정국 소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4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6,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3,52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1,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의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 국외여비 3억 원 증액 편성 사유,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비 7억 원 신규 편성 사유, 인재교육과 소관 교육활동 보호센터 확대 이전 지원비 3억 원 신규 편성 사유, 회계과 소관 본관 1층 로비 환경개선공사 30억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각각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지금 2023년도 추경에 한 2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한 4건, 총 6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일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45억 원 감액 사유입니다. 사업 범위 내에서 우리 진장동 디플렉스 상가를 96시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들께서 아마 21실 정도의 소유주가 이제 여러 사유로 이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96실에서 75실로 매입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매입비 25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의 입주 공간을 제공해서 중간 지원 조직이 직접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 사업비 20억 원 등 총 45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과 소관 업무용 관사 취득비 5억 원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우리 관내 파견 등으로 원거리 근무를 하게 되는 그 우리 하위 직원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업무용 관사 5개소를 취득에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초 개수당 평균 한 4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으나 이제 협의 매수 취득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 이런 과정에서 평균 3억 원 정도로 가격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무 국외 예비 3억 원 정액 편성 사유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서 그 해외 우수 선진 사례 및 기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해외 견학 기회를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동기 부여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국외 예비를 정액을 하였고, 그 부서별로 코로나 때에 그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해외 그 여행이나 이렇게 이제 그 자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지금 중앙부처와 연계된 어떤 그 해외 여행, 그 해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3억을 이제 정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비 7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 위탁 사업을 종료를 하였습니다. 요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종료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요거를 시가 직접 주민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10인 이상 주민 모임 약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돌봄, 일자리, 안전 등 주민이 희망하는 그런 분야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사업인데, 당초 이제 민간 위탁 사업을 할 때는 12억 정도에서 17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5, 6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및 이전비 지원 3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울산교육청 내에 교원 치유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 위치해서 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그 방문 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그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무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외부로 확대 이전 운영을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센터 확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우리 시에서 3억 정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본관 1층 로비 환경 개선 사업 30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관 1층 로비는 2008년도 그 조성 후에 사실은 이제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그게 전시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설계가 되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사가 좀 부족하고 해서 그 일부 청사가 들어가고 또 휴게 공간이 들어가고 조금씩 매년 이제 뭐 전면 개조하기보다는 조금씩 개조해서 이제 이런 하는 것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다른 여타 시도에 가면 시민들이 이제 그 시청사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 편의 시설 뭐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한 그 욕구에 부응을 하고 그 휴게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열린 도서관, 휴게실, 전시관 등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영 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기존과 같이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협의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뭐 동일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절차라든지 어떤 법률의 근거를 두고 또 어떤 선심성 예산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늘 다른 부서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없는 근거 없는 선심성 예산처럼 느껴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정 발전 기여자 카드 제작. 이게 어디냐면 이제 우리 예산안 설명자로 66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발전 기여자 카드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2024년부터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공공시설 이용 또 이렇게 무료 입장 편의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제가 지금 요즘 울산시 조례를 지금 다 저한테 있어요. 총무가 관련된 조례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조례를 이렇게 보거나 이게 조례 이런 내용이 지금 없고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보면은 선거법 등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 등 재개정 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시정발전 기후 예우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이게 보면은 이제 주차장이라는 우리가 각종 사용하고 있는 관에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에 보면은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관련 조례를 다 볼 수 있도록 아니, 되어 있는데 그게 이거 어떤 조례? 가령 주차장이면 주차장, 그다음에 체육관이면 체육관에 관한 세설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외 조항에 뭐 시에서 기여하는 아니면 장애인이란 이런 거에 대한 면제나 특별히 할인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만들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카드라는 게 뭔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일단 카드 제작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관련된 법령이 조례에 예. 의해서 다 예.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지금 말씀입니까?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미비나 어떤 미비점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예, 예. 개수조정 전까지. 예. 제가 지금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걸 주차장 관련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련 이제 조례, 법령이 예. 있다면 조항이 있다면은 예,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개수조정 전에 만약에 그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이 예산은 전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상을 예.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일단은 그 시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상상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뭐 모범 명장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관련 조례를 근거해서 시상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너무나 미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도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뭐 선별해서 시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도 뭐 제가 아직까지는 잘 분석은 안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이제 규정에도 어떤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조항에 의해서 여러 짜집기식으로 해서 지금 조항을 맞춰서 이 기여자 카드를 제작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정 발전 기여자에게 카드를 발급을 하시겠다. 이러한 이제 말씀은 이게 어떤 시행 이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것도 시평보다 마찬가지죠. 편성할 당시에 이걸 하락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예. 근데 현재 뭐 그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공무국의 여비에 대해서 지금 정액이 3억 원이 됐습니다. 예. 3억 원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에 정부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도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했었죠. 예, 그 풀슨 경비 안에서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예. 이제 어디로 갔냐? 기획실로 갔습니다. 예. 자, 기획실로 그게 가버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이걸 뭐 어떤 예산을 왜 이렇게 기획실로 옮기게 됐는지 먼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국외예비가 통상 어떻게 했냐면은 부서에서 어떤 부서의 사업 목적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국외예비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 목적 외에 조금 뭔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풀성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신청을 다 실과에 다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옮겨줬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편성을 해주는데 우리 정액된 이유는 올해에 우리가 각 실과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62건에 204명 정도가 해외에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풀성 경비가 한동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준 비율이 한 39% 정도 27건에 81명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률을 좀 높이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연계가는 국제회의라든지 국제시책 이런 연수가 굉장히 많이 폭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번 예산을 좀 정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를 기조실로 이렇게 옮기고 그게 또 여기 또 정액을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그 정부합동평가 그 유공 공무원들 국외 연수 그러면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이 뭐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규준에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던 총무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국외 연수비를 기획실로 옮기고 여기 있는 이제 또 공무 국외 예비는 또 3억을 이렇게 정액하고 이거 뭐 완전히 뭐 우리가 예산을 보면 딱 알죠. 이거는 느낌이 예산이 정액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혈세로 공무원들 외국 여행 가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 연수를 간다면은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세계적인 뭔가를 정책 제안이 발굴을 돼야 돼요. 그런 성과가 없으면은 국외 연수 가서는 안 돼요. 물론 기조실에서 그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없이 울산시에 반영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놀러 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외국 여행 가는 거구나. 근데 그걸 3억을 늘리고 또 여기 있던 것들을 목을 기조실로 바뀌어가지고 그 예산대로 또 다시 집행을 하고 그럼 국외 연수비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좀 첨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는 국외 예비 편성을 그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 이제 합동으로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일괄 이제 풀성 그 해외 예비를 그 옛날에는 예산 담당관 실이는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제 풀성 예비를 편성해서 이제 갑자기 뭐 중앙부처에서 전국 시도 공무원들 다 가는데 뭐 시도별 한 명씩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풀성 경비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때 2019년도 되고부터는 그 해외가 거의 뭐 한 3년 동안은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나갈 수도 없어서 그때 편성을 초기에 19년, 2000년 편성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던 걸 그럼 이미 뭐 해외 어차피 못 나가는 건데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까고 전체 국외 예비 편성을 총과에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지금 앞에 그 예산서를 보시면 그 부서에 편성한 게 제로입니다. 국외 예비는 없었습니다. 통제를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종식이 되고 부처나 중앙부처에서도 갑자기 지금 이제까지 한 3년 동안 안 하던 걸 중앙부처에서 뭐 시도별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내년에 가는 거는 각 부서별로 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도 정책관실에서 하고 기조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무별로 다 가지고 가고 총괄에 있는 요 예산들은 풀선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그 풀선 경비가 총괄로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첨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어떤 부서에 옮겨가는 그 부분이지만은 제가 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지난해까지 편성했던 이 예산이 절로 옮겨 정액시키는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막 그 대상 내가 그 나중에 개수령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자청행정 과장님, 울산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시설 복구비 이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3,5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2022년 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왜냐? 이게 지금 이제 자, 우리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제 11조 5항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수탁 기간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수탁 기간이라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 기간이라 하면은 울산 민주화 운동 기념센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민주화 운동 기념센터 이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 그 수탁 기간에 그 예산을 주고 네. 그걸 종료를 처리하고 복구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네. 이번에 지금 이거는 이제 시설 복구비니까. 예. 그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수탁 기간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또다시 돈을 주고 뭐 수탁 그거는 그거지만은 이게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 시설 복구비를 울산시에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지 한번 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종료되기 전에 네. 그 2023년도 예산 내에 만약 이 복구비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그 2024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이 2023년 예산에 이 복구비를 저희들 편성 못 했습니다. 그 수탁 기관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또 이 부분은 뭔가 하면 계약 자체가 아니십니까? 우리 시가 지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해서 지금 처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더 제가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 우리 시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 관련 자료 133쪽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로 민간 유탁금이 약 14억 6,30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간 위탁 관한 조례, 우리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한 조례 제4조 3에 따르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게 내용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2016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체결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8년이 지났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한 조례, 제가 지금 절차나 법령에 가서 지금 이제 지평부에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4조의 제3회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해에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저희들도 놓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8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시에 동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협약서의 내용 중에 기타 수탁 기간에 다른 사항들이 없으면 자동 연장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조항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연장하고 있는 그런 그러시면 안 돼요. 상태입니다.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전 이행 절차입니다. 우리가 이 전 부서에 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동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절차도 없이 시민들이 뭐라 바라고 있습니까? 울산시장 혼자서 다 하구나. 의회 기능과 역할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의회 견제와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이런 건 원칙을 제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지, 공무원들도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지켜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 같은 경우 시장님이 가장 최측근에서 같이 업무를 지금 관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 전 부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면은 이 행정국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세밀히 체크를 해가면서 이 행정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예, 우리 정원생활 및 쉼터 조성공사라 해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거 있죠. 이해했습니다. 이 조성공사비가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본예산 5억 원 확보했죠. 예, 시청 마당에 녹지공간 확대 조성공사 했고 사전에 충분히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 편성하는 거에 좀 면밀히 검토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 때 당초 본예산할 때 5억 했을 때 지난해에 올해죠. 5억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이거 사업에 관련돼서 2억을 다시 재편성한다 하는 거는 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단 한 번에 원래 우리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그 계획을 수립 못하고 이렇게 조치면제 뭐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지금 이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올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잘하겠다고 그럴 때 얼마나 예, 예. 그 다짐을 하셨습니까? 주변에 청사 주변에 하고 그 정읍 내에 일부 좀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고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한번 저도 이 상식적인 설입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시청 마당의 녹지 공간 확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지난해 이맘때 우리가 예산 편성했죠. 예, 그죠? 심사를 했습니다. 예. 5억 한다면서 그때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조경사업 하는데 그 정말 멋지게 정원을 해놓겠다. 그렇게 막 답변하셨어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지평부의 답변은 정말 잘하겠다. 근데 만일에 지금 추가로 다시 내년도에 2억을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한 해 안에 찔끔찔끔하면은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인건비, 인력도 집중적으로 해가고 한다면 좀 더 예산을 아끼면서 더 포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어떤 필요성이나 이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2억을 추가 편성하는 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그 추가로 하는 조, 거는 조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이유를 한번 다시 한번 이 기록을 한번 남겨놔 봅시다. 우리가 다. 지금 그 생활정원 쉼터 조성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오늘 저희들이 생활 정원 및 쉼터 조성 공사. 예, 요거하고 앞번에 한 투자한 5억하고는 좀 구역이 다릅니다. 구역이 다르고 구역이 되지만 시청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리가 그 시청마당 녹지 공간 그거 다 시청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 시청마당인데 뭐 이 공간 저 공간 따로 또 사업합니까? 조경사업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그 시청 안에 정원 내에서도 그 5억 내에 투자한 걸 다시 뭐 철거를 하고 다시 정리하는 건 아니고 그 외의 부분에 좀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조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정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청 마당을 할 때 올해 작년에 했더라면은 같이 편성을 해가 같은 계획을 출입을 했었더라면은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여기 한다 해가 사업 구간이 사업자가 틀리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생각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 여부라든지 추진 가능 여부라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부라든지 또는 어떤 적정성 이렇게 면밀히 좀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가 또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비슷한 성격의 공사가 해마다 계속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향후에는 잘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중복 않도록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저는 제 시선이 보이시고요.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 이 조경이라든지 이게 다 보여준 이 전시성, 뭐 어떤 선심성, 우리가 이제 건전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모순들에 대한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한 분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이 또 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권태 의원님 아까 그 주문하신 우리 그 주차장 시설물 관련된 근거 복규 예, 예산 편성된 거 예, 예, 그거 좀 우리 개소장하기 전까지 예, 예, 우리 담당 상임위로 제출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장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우리 예산 설명 자료를 쭉 보면서 80페이지를 한 펴 주시려면 총과장님. 선서 80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 80페이지. 후생복지시설 유지보수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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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보면 80페이지 한 펴 보십시오. 이거 지금 후생복지시설 현황해가지고 구내식당 예. 구내식당 위에 있죠. 예, 예. 그러면 구내식당하고 체력 단련실하고 뭐 식당하고 같이 이용합니까? 이 똑같아요. 이 보면은 난 이해가 통 안 돼가지고 그 체력 단련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본관 4층에 거기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군식당은 예, 저 별관에 지금 별도로 돼가 있고. 그 지금 뭐 인원 뭐 서가하고 규모 크기하고 홀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거 만들었죠? 이거 뭐 이렇게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를 할 때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 뭐 국장님 이렇게 검토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 작성할 때는 예. 예산을 요구했는 후생시설 즉 우리가 구내식당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맞춰서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만 일단 만드는 겁니다.
체력 단련실은 체력 단련실에 여기에 유지 보수 실시 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식당만 저희들이 환기 시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유지 보수 실시 설계를 별도로 하려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올리는 아니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체력 체력 단련실 단련실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왜 이거 체력 기재 이어놨습니까? 이어난 이유를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 쪽에 계신다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설명 자료 한번 보라니까. 그러니까네. 그거 똑같습니다. 왜 된 겁니까? 이게 아니, 뭐, 이게 뭐 오타난 건지 아니면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까? 아래 위로 좀 똑같잖아요 지금. 구내 식당도 근무 인원이 똑같고 밑에도 체력 단련실에도 지금 영양사가 있고 취사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유지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 이야기는 예. 지금 현재 후생복지시설 현황 해가지고 지금 지금 이거 구내 식당하고 체력 단련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니 이게 똑같아요 규모가? 아니 똑같이 돼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타 났는 거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보니까네 구내 식당과 체력 단련실에 근무 인원이 저희 동일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적하는 거고 예. 이거는 사실 그 예산안 설명 자료를 하면서 무성의하게 되지 않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뭐 과장님, 국장님 검토 다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들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81페이지에 이래 보니까 지금 81페이지에 이래 보면은 사실 그 공무원, 일반직, 시의원, 걔가 공방위가 뭡니까? 공방위. 공중방위하는 군 대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그건 공중보건에. 줄임말인데 예. 사실 뭐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하는 건데 예. 줄임말인데 예. 사실 본인만 알고 있지 이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자료 작성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과장님 그렇게 예. 생각되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70페이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70페이지 보면은 70페이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70페이지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홍보 영상 제작 이거는 몇 회는 안 나와 있고 보면은 이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일일 방송은 그럼 홍보 제작 영상은 몇 회 한다는 겁니까? 몇 회 합니까? 1년에? 그거는 방송국하고 계약을 맺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보통 뭐 UBC, MBC 이런 데서 저희 하면은 한 두세 달 정도 그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좀 꼼꼼히 검토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한쯤에 우리 내나 그 87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87페이지 시청 우리 그 구내식당 있죠? 예. 지금 현재 유지보수 시설 해가지고 이 나오는데 사실 그 식당 거기에 보면은 찬반 버리는데 그 물을 흐르게 쭉 이렇게 물을 흐르게 이렇게 틀어놨죠. 예. 그 사실 뭐 자꾸 보는 사람들이 좀 물이 아깝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수돗물 우리 그 수돗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돗물이죠. 예. 수돗물이면은 이 물이 안 아깝겠습니까? 제 생각은 예. 이거 우리가 앞으로 우리 빗물이나 이런 물을 모아서 이게 중수도 시설 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청사 전체적인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계획이나 개선 계획이 문제 앞선 후에 그 부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앞으로 우리 예.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하고 이랬을 때는 물 전략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꼭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현재 145페이지에 보면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위탁 교육비 이거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맞지? 예, 인재교육과 예. 예, 이제 교육까지 보죠. 네네. 그 지금 현재 그 보면은 인원이 교육 인원이 영 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8명인데 이거 27명 됐다가 29명 또 148페이지는 29명 또 됐다가 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6급 중견 관리자 양성 교육에 이 페이지에 이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안 맞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예. 우리 자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들이 이제 교육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운영하는 게 한 40개 과정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보화 과정 같은 경우는 폴리텍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이제 전문 분야 재난이라든지 기타 전문 분야는 울산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은 춘해보건대학에 대해 저희도 위탁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세 개 기관에서 직원들 이제 구군을 포함 전 직원들이라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직무 역량 강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무 역량 중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하나를 개설할 때 인원을 또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고야. 근데 이제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 인원을 이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총괄적인 이제 과정들이고요. 이게 하나의 과정들이야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약간 조금 우리가 약간 봤을 때는 전부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하나의 과정에 우리 전문 행정의 육성에 관련 위탁 교육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직무 역량 강화 같으면은 이게 10회가 있으면 10회의 과정들을 개설해서 그 과정마다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네. 이렇게 상세하게 좀 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사입니다. 네, 이장으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도 이제 회계 과장님 되게 이제 우리 뭐 예산 중복 예산 또 부분들이나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좀 한 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안 설명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대회의실 영상 시설 개선 따른 인테리어.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한 MOU 체결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인테리어를 새로 이제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한 7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이게 만들어졌을 때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예, 많이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한 절반 정도만 이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에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불과 작년 12월 달에 지금 이 공사를 했는 겁니다. 또 우리 뭐 의회의 어떤 뭐 심의나 어떤
이런 의견 검토도 없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잘못 행정이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작년에 그 정책기획관실에서 칸막이 설치하고 조명 시설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개선한 거는 그 임시로 일단은 그 뭐 행사 때문에 조사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는 지금 현재 그 영상 장비라든지 모든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를 하다 보면은 뭐 백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왕 그 뭐 영상시설을 개선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도 천장 개보수라든지 바닥 카페트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공조 시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같은 시점에 아무래도 우리 청사가 지금 이제 한 15년 뭐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1층에 관련된 30억 예산 올라온 것들도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싶었지만 우리 또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필요하지만 너무나 지금 불과 한 11개월밖에 안 썼는, 아무리 임시라고 하지만 11개월 쓰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지금 제가 이거 그 사전 설명 왔을 때도 이제 여러 의견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한 3분의 1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맞죠, 그죠? 예, 전체 면적은 한 190평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홀을 못 쓰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아니면 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요 정도 되는 규모의 회의실이나 행사 장소를 못 구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밀려가 있고, 우리 지금 우리 의회 지금 장소도 좀 시민홀이나 3층에도 이렇게 공간들이 있지만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봤을 때 이 세부 그 내용이 어떻게 올라오실지 모르겠지만 전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조금 잘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저 정도 규모의 하는 부분들로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왜 칸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칸막이. 예. 칸막이가 이동으로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걸 이용해서 그 정도 규모의 할 때는 칸을 쳐서 이용을 하다가 또 전체적으로 대회의실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모자란다거나 협소하다는 부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청내 회의실이 총 그 8개 공간에 948석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장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 회의장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예산 낭비라는 어떤 그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꼼꼼히 정말로 잘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시 설계를 좀 해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인재교육과장님, 예, 우리 글로벌 인재 양성 이거에 대한 부분들 좀 여쭤. 148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이게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지금 이제 결산했는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반납입니다, 그죠? 예.
아마 뭐 21년도,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해서 반납이 된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23년도에 지금 이제 또 진행이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 24년도에 다시 또 동일 예산이 지금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이제 장기 교육 과정 중에서 이번에 뭐 삭감하는 이제 예, 예. 역사문화 탐방 관련 여기 이제 그렇죠. 중국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저희 교육을 장기 교육을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요런 이제 그 탐방 과정을 신설을 합니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올해는 이 과정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진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 제가 예. 21년도하고 22년도는 제가 이게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못했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밑에 말씀을 드렸고 23년도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장기 교육을 가놓으면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교육관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 복무라든지 해외 연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경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원에서 이번에도 올해도 요 과정을 이제 그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미 이제 교육은 끝났고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삭감 조수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의를 했을 거예요. 올해도 이제 진행을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런 과정들을 개설할 것인지 어떻게 미리 문의를 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미리 안에서 1,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굳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이제 하는 부분에 가지고 와서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신다는 부분들이 미리 이제 사전에 좀 협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인재교육과에서 챙기지 못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24년도 지금 이제 또 본 예산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네. 지금 확인을 안 해보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라는 게 내년도 계획이라는 게 연말부터 연초에 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시달이 되든지 연수 부분 이런 거는 연수가 계획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거를 할 건지 알 것인데 연초나 연말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분명히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네, 예산이 알겠습니다. 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또 빨리 또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개발원에 사실은 종식 선언이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돼 있어. 종식 선언이 조금 빨리 됐으면 아마 이게 진행이 됐을 건데 지금 한 6월인가 그때 종식 선언이 된 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을 못 잡고 설랑설레했던 것 같습니다. 갈까 말까 이런 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가들이 이제 내년에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153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초중고 이래 특수학교까지 해서 지원이 한 12만 9천 명 해가 18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게 좀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학생 수는 지금 줄고 있는데 편성 금액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라든지 이런 게 좀 자료를 좀 같이 좀 수반해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2024년도는 2023년도와 같이 단가를 단가 상승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 이런 과정에서 2023년도하고 동일하게 이제 단가는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1억 원 정도 올라간 사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학교에 보면은 저희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시하고 시가 부담하는 게 10%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근데 그리고 단가도 다릅니다. 단가가 초등학생은 3,100원이고 네. 중학교는 3,800원, 고등학교는 뭐 4,100원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숫자는 한 2,0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기 한 500명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상승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단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인원과 이제 일식당 단가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정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 수라든지 급식 단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앞으로는 조금 만들어 주시고 네네. 우리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좀 예, 이해를 알겠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네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자료 부족한 부분에서는 더 좀 첨부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에 애들이 먹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할 부분들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학교 운영위원도 하고 위원장도 할 때도 이 학교의 급식에 관련된 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해봤었는데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도 좀 인색하게 하시더라고 이게 행정에만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만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집에서는 충분히 이게 그 단가 같으면 집에서는 한 번 먹는 외식비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너무 인색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예. 네. 우리 총무가에 한번 좀 68페이지 우리 그 행사 지원 근무복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사전 이제 설명 오셨을 때도 이제 조금 문의를 했었는데 조끼가 사계절용이 혹시 있습니까? 사계절용이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사계절용이라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가 편의상 이 사계절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입고 있는 의상 위에 입으니까 뭐 여름이면 더우면은 자기가 얇게 입고 있으면 얇게 위에 입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좀 외투를 입고 있으면 외투 위에도 끼워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조끼인데 이게 좀 측정 금액이 8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사전 시장 조사를 좀 하시고 지금 올리신 건지 저희들이 별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별도 제작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형광이라든지 저희들 마크라든지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좀 별도의 좀 단가가 일반 시중에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보다는 좀 단가가 좀 별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이런 제작하는 업체에 이렇게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단가를 받으신 거네요. 예, 대략의 어떤 단가를 한번 저희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사계절용으로 이용하겠다는 부분에 좀 의문을 가졌었고 또 단가 부분도 이게 조끼인데 일반 우리 외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끼인데 이렇게 비싼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나중에 위원장님 이 후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자료 요청을 좀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행정에서 또 필요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행사든 또 지원을 나가실 때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분들이다라는 표시를 내기 위한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민의 시민분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좀 하셔가지고 단가가 과하게 잡히지 않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는 그 행사 지원 근무복 구입비, 예. 요 산출 근거, 예, 예. 요 자료 저희 상임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회계 과장님, 166쪽을 보시면은 그 회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 그 편성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지방회계법, 그다음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 지출은 하고 출납은 그 외에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 보험을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천만 원 들어 있고 분임 재무관 같은 5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보험료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상향 조정해서 1억 원 정도까지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험료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요 보험료를 뭐 조정한 계기는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금액이 좀 크면은 뭐 지금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뭐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좀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유사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증 금액을 좀 높여 놓으면은 아무래도 공무원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뭐 1억 원, 2억 원, 심지어 5억까지 이렇게 한 시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너무 금액이 좀 낮아가지고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보험료율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다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 예, 공무원의 일을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 예. 뭐 사고 나더라도 보험료율이 높으니까 사고 나서 그만큼 또 편성했는 건 아니고 예. 사고 난 적은 지금 현재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사고 난 거는 울산시에는 없고요. 예, 현재 사고 나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4천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밑쪽에 여기 그 별표를 따라서 회계 공무원 재정 보증 규정 이래 가지고 연내 개정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예. 재정 보증 규정을 누가 개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했습니까? 아직까지 연내 그러면은 연내 개정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사전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천만 원, 5천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개정해야 저희들 1억 원까지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예산 편성하고 개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좀 시기를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봤는데 왜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편성한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공무원 심적 안정을 하기 위했다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아직 개정도 안 했는데 예산문이 결정 편성하고 개정하겠다. 뭐 무슨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뭐 또 그 외에 그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여러 가지 사고는 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런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전 금액을 상향을 좀 필요하다.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성 금액이 지금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무관은 5천에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입니다. 같이 똑같이 예, 1억입니까? 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시들 쭉 보시면은 이게 재무관하고 재무지출원하고는 보면 엄청 차이 나요 금액이. 예. 서울서 보면은 2억이고 4천이고 그렇잖아요. 1억이고 예. 3천, 뭐 3억이고 1억, 뭐 2억이고 이게 2천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표그 어찌 됐든 간에 옆에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는 재무관하고 그 외 일반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금액이 지금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예. 보험이 동일하게 가는데 타시도는 그러면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각 시도마다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5억 원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5천만 원 이렇게 8천만 원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어쨌든 보험이니까 뭐 같은 1억으로 상향 조정해도 큰 문제 없다. 지금도 5천, 4천이니까 그래서 1억으로 동의를 하게 했습니다.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금액, 예. 그러면 딴 타시도에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2억 그러니까 이게 재무관은 보면 1억 해놨고 예. 일반 저 담당은 뭐 2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담당이 책임 소재가 크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상향해 놨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출이나 분임 재무관보다는 뭐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 분임 재무관 위주로 금액을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분임 재무관이 권한이 크다 보니까 보험료율도 상향해서 이렇게 타 시도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은 타 시도는 그러면은 이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둘 필요 없다.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4천, 하면 5천 돼 되겠습니까? 있으니까 1억 원으로 조정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충분하다. 않느냐 그렇게 뭐 생각하고 타시도는 있습니다. 3억 했든 5억 했든 그건 타시도 다정이고 우리는 1억이면 충분하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억 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개정을 하겠다. 예. 자 일단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저 권태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동일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동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그 청사 환경 관리에 돈을 5억을 편성했습니다. 5억을 편성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년도는 5억 편성했고 지금 이 공사하는 거는 전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공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태호 의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는 5억 들었지만은 같이 해도 뭐 2억이 돈 같이 하더라도 5억은 5억이고 2억은 2억이고 그래서 예산 중복 그 공사도 중복 안 되고 예산도 중복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같이 했으면은 가장 뭐 좋은 좀 전에 방법입니다. 말씀하셨는 거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권태호 의원 질의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공사 저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돈도 정확하게 차이가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예,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다. 예. 중복 투자되는 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 과장님 회계과 전에 우리 토목 담당자시잖아요. 예. 그렇죠. 토목은 예.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최고 중요한 게 기초 아닙니까? 토목 그게 예. 전공이시잖아. 예. 자 그러면은 전년도에 그 5억을 5억 투자했는 공사하고 올해 2억 투자했는 공사 7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했을 때와 한꺼번에 하면 그 돈이 7억이 되겠습니까? 6억 5천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한건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방금 하실 때는 효율적 아니라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중복 투자하고 효율적하고는 조금 달리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하는 거는 돈에 대한 그 금액을 얘기하는 같은 거잖아요. 한난을 가지고 다시 뭐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고 하는 거는 또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있고 그 구간은 아니고 뭐 그 구간은 예. 아닌데 자꾸 예. 과장님 자꾸 뭐 이거 합리화시켜 가시지 마시고 어찌됐든 돈 7억이라는 돈이 지금 한꺼번에 공사를 했으면 6억 9천이 되든 8천이 되든 이렇게 줄어들 확률이 있지 올라갈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도 안 됐는 걸 왜 지금 또 하느냐는 얘기죠. 그때 하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했는 걸 인정을 하기보다는 항상 뭐든지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나가.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그 청산 리모델링동 30억 하시잖아요. 예. 30억 하시는데 그 원 설계가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원 설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 청사 지을 때 2008년도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사용하다가 다시 리턴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30억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그게 몇 평입니까 그게? 지금 664평입니다. 700평 나오잖아요. 예. 자 700평 나오면은 그 돈이 평당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공사 우리 지금 거의 일반인 같으면은 그 지금 공사 그 짓는 만큼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 평당 한 43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그러니까요.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일반 공사 짓는 만큼 들어가잖아요. 예. 430 같으면은 물론 그 사람 틀리면은 그렇다면은 엄청 중요한 건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원래 그 세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보통세하고 세입이 거의 한 1,800억 줄었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가정으로 비교한다면은 학비라든가 이런 거는 못 줄이지만 집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가전제품 바꿀 때는 약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맞잖아요. 예.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이 1순위가 맞습니까? 그 예산이 모자라는데 긴축 계정을 쓰잖아요. 예. 긴축 계정을 쓰는데 이 돈 300억을
과연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게 1순위가 맞느냐고요. 저희들은 진짜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 청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로비가 너무 1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고 해서 그때 조금씩 이렇게 손을 보고 썼기 때문에 한번 리모델링 할 시기는 충분히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이게 하게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도래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도래 아닌데 청사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청사 자체는 뭐 환경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제가 지금 요지를 드리는 환경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사용 용도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어가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활용 공간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지금 그 정도 600평이 넘는 7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로비를 사실 시민들도 활용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이 아니네요. 어쨌든. 리모델링 개념도 있고 그 공간도 또 효율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거지 우리가 오래됐다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뭐 내부적으로 보면은 15년 동안 그 상태의 거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공간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조금 개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 거는 이게 의원들한테 좀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이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부 안 되는 것 같아. 이 지금 회계과라든가 총무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원부서잖아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지원부서인데 이 지원부서 어느 한쪽에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은 재난 예산 이런 것도 지금 깎였습니다. 1억 2천짜리가 6천으로 깎여놓고 왜 깎였느냐? 내년에 다시 주경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돈이 없어서 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필요한 예산은 지금 깎였는데, 자, 그러면은 청사 리모델링은 한다. 한쪽에 리모델링은 하고, 지금 앞에 지금 시청사 지난해에 5억을 투자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올해 다시 2억을 편성해서 다시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과연 이렇게 답변하시는 회계과장님 과연 그게 합리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합리합니까? 그리고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전년도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 예산 7억 들어가는데 공사는 그만큼 효율이 나온다. 7억에 대한 효율이 똑같이 나올 거다. 과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정답입니까? 정원도 뭐 최초 계획할 때 완벽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뭐 두 번 이렇게 다시 공사할 이유는 없는데 또 시행하다 보니까 또 좀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생활 정원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회계과장님은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고 과연 지금 우리가 이거 밖에 청사를 이래 보시면은 진짜 뭐 눈에 찌푸리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얼마만큼의 수준 높은 청사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거기에 큰 문제가 걸리거나 그게 1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다시 돈 2억을 투자하는지 그러면은 2억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의 여유 자산이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새롭게 해가지고 더 낫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2억이 1순위가 맞는 건지 한번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전 예산이 깎이는 이런 판국에 과연 지난해 5억 두고 원래 또 2억을 들어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강력하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 이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왕 뭐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좀 생활 정원을 좀 조성해서 시민들한테도 제공하고 또 뭐 그 시청을 또 뭐 견학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요. 이게 전체 예산도 한번 이래 보시고 과연 이게 그 전체 예산 편성에 이게 순서를 끼워 넣어도
맞겠다 안 맞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조율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가져가니까 한쪽이 모자라서 지금 이 주어진 예산에서 한쪽이 가져가니까 풍선 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한쪽은 모자라니까 그 예산은 깎고 일부 예산은 깎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전체 흐름을 보시고 좀 예산을 각 부서에서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본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정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이장걸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우리 이 후생복지시설하고 후생시설 유지 보수 이 관계된 거 80페이지하고 87페이지 이 부분을 좀 설명 어떤 게 어떤 거고 이게 이렇게 우리 이걸로 자료로 봤을 때는 전혀 예.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체력 단련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라는 부분들. 지금 저희 크게 후생복지시설이 저희 그러니까 여기 지금 87페이지는 뭐고 80페이지는 뭔지 이거부터 예.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있고 체력단련실 있고 14층에 있는 우리 그 예. 카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요걸 기본적으로 매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 유지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80조 뒤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추경 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우리 구내 식당에 우리가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조리원들의 건강 문제가 있어서 그 환기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87페이지는 예. 환기. 80페이지는 그러면 뭐로 보면 됩니까? 잠깐만. 80조 말씀하셨습니까? 예. 팔 80쪽에 있는 거는 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입니다. 우리가 만약 체력 단련실에 있으면은 체력 단련실에 있는 기계들의 이 점검을 받고 유지 보수 기계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식당에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들은 많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 기계들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교체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이 부분을 이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예. 기구 뭐 조율이라든지 이런 계속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체력 단련실이 지금 이용 실태나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뭐 지금 동호회가 헬스 여기에 대한 동호회 결성대가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근무 시간 안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되지 않고 있고 근무 시간 아침 일찍 오든지 오후 시간에 개방을 하고 있고 주말에 또 개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샤워 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이런 기타 등등이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때는 혹시 이용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 한번 몇 번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예, 점차 이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방이 되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갔을 때는 한 3번 정도 갔는데 예, 한 번 갔을 때 한 분 계셨고 예. 2번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샤워 시설이나 또 뭐 다른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운동하시는 한 분 계실 때도 아예 불 안 켜시고 혼자서 그냥 운동 이렇게 하시던데 그 안에 그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정비하고 아니면 그 안에 운영하는 분이 혹시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 업무 공무원. 받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일일 저희들이 평균 보니까 한 25명 정도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용하는 직원들이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알림이라든지 기타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세심하게 더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게 이제
뭐 직원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뭐 운동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아닙니까? 예. 굳이 이렇게 체력 단련실로만 이렇게 고집을 해서 가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런 체육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하면 어떨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가니까 뭐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비치돼서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공간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깝고 또 지금 젊으신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욕구나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웨이트하고 뭐 러닝머신 하는 이 위주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고민사항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뭐 요가라든지 특정 시설을 열려면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공간 확보하려면은 청사 내에 어떤 이 지금 사항을 보면은 공간 확보는 여의치 않고 그럼 한정된 공간에서 요가와 병행하려고 하면은 또 체력 단련 하시는 분들은 기구가 부족하다. 그 기구 가지고는 자기 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도 없고 또 요가를 하는 상황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또 체력 단련실 운영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 또 시간대를 나누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계속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회계 과장님. 예. 지금 아까 우리 그 이제 1층 로비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도서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셔가지고 소규모로 회의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신다고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이제 도서관에 이제 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 1층에 보면 해오름이 있죠. 해오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해오리 도서관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혹시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용 빈도가 그렇게 의외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작지 않느냐. 많이 오시는 쪽에다가 이걸 옮겨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활용을 봤을 때는 여기에 어차피 도서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꾸미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게 뭔가 합쳐져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열린 도서관을 할 때 해오리 도서관 이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를 내년에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뭐 회계과에 또 뭐 많은 질의들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행감 때 살짝 얘기했던 거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그러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고 마칠게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실적을 많이 좀 올리고 기존에 물론 해야 됐습니다만은 지금 좀 늦게라도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의 땅들을 찾아와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사유를 보니까 대상 필지수가 지금 뭐 많이 찾았고 이제 남은 필지수가 많이 없으니까 요 예산을 좀 감을 한다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순항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쉽게 찾아갖고 우리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그 필지를 찾았을 때는 소송이 많이 걸렸잖아요. 예. 여기 소송비는 따로 없습니까? 소송비는 법률 쪽에 따로 있습니까? 예, 다른 예산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건 지금 어디 편성이 돼 있죠? 저희들이 이제 등기비하고 측량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송 비용 혹시나 모를 소송 비용은 어디에 지금 어느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도 뭐 긴급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기존에도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까? 뭐 소송비 같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예 그러면 뭐 담당과에서는 배정을 전혀 안 하네요. 제가 있을 때는 소송 비용 관련돼서 소송 비용 그 미전 재산 찾기 때문에 소송 들어온 거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뭐
지금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소송 중인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미전 예, 관련 맞습니다. 외에 또 소송이 아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거기서 뭐 담당과에서는 뭐 예비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배정을 안 해놓습니까? 뭐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 예산에 사전에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기존에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는 어떻게 배정을 해서 소송에 대비를 하셨습니까? 그 소송 관련은 우리 법무 담당관실에 예. 그 제가 그걸 여쭤보는 소송 법무 비용이나- 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예, 겁니다. 그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니 그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네. 소송하면 법무 담당관실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송 비용하고요. 네. 그 변호사 비용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 그 방법이 맞지 않느냐 싶고 여기서는 이제 찾아서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소송 대응하는 부분들은 법무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법무팀에 그 자료 확인 좀 하셔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오늘 뭐 이야기가 가장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권태호님 또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한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우리 책자 만드실 때 좀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십시오. 이 의원님들은 지금 이 수많은 책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약된 요약본들을 대부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약본을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상세 자료에 들어가서 상세본을 보는데 이 설명자를 나중에 만드실 때도 조금 더 좀 알뜰하게 좀 만드시고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뭐 의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관 1층 로비 요거 지금 30억 들여갖고 하시는데 저는 뭐 다른 이야기 다 들었고요. 아까 뭐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저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예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열린 도서관, 전시관, 휴게 공간, 회의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회의실은 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요 어디 용도로 쓰시는 거죠, 회의실은? 네, 저희들이 디자인 영역만 일단 시행을 했고 예.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할 때 예. 세부적으로는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실가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큰 틀은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예. 회의실. 그 열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혹시나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뭐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예측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보셨습니까? 도서관을 넣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그- 뭐 도서관도 요 뭐 인근에도 있고 뭐 작은 도서관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청 1층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도서관 요 도서를 이용하러 와서 여기서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도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체든지 회사를 가보면요 그 본관 1층에 보면은 직원들하고 오시는 손님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통유리로 된 요런 계통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 비밀 회의 간단하게 미팅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커피숍이 있고 차 한잔 하고 나와서 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보안이 된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많이 둔단 말입니다. 지금 시청에 2층, 3층 올라가려면은 그 무슨 게이트입니까? 그 게이트 문 열리고 닫히는 거 있잖아요. 보안 게이트 있습니다. 보안 게이트. 예. 그 위에 보안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 주민들이나 뭐 울산 시민들이 올라가려 해도 마음대로 못 올라갑니다. 담당자들이 내려와갖고 또 문을 열어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아까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원이 있어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온다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는 직원들과 우리 시민들 간에 아니면 사업자와 직원들 간에 이런 부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유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다 예전처럼 오픈이 돼 있다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러면 오세요. 우리 보면은 증권사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상담하는 상담 부스 같은 거. 안에 통일로 돼 있고 밑에만 조금 이렇게 커튼 형식으로 쳐갖고 서로 보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러면 직원들하고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거기서 민원 처리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내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열린 도서관 뭐 전시관은 어떤 전시관 기존에도 저번에 전시관 운영하셨잖아요.
거기 사람 없어요. 전시관 운영해도. 그래서 이거 구조적으로 이거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실제 우리한테 이거 의원님들한테 이거 예산 자료를 올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의실, 열린 도서관을 뭐 한다는 거시적인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봤느냐? 아직 못 해봤다. 나중에 예산 받으면 돈 받으면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맞나 싶고 저는 그 1층에 뭐 그냥 커피 마실 수 있는 뭐 공간을 조금 더 마련을 하더라도 마련을 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시민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보완이 좀 되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수시로 좀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왔을 때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무원 내려오시면 바로바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좀 돼야 된다 보고 좀 깔끔하게 꾸며놔야지 이거를 막 덕지덕지 해갖고 안에 전시관 넣고 도서관 넣고 회의실 넣고 이렇게 돼갖고는 무슨 공간 활용을 잘 하시겠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안 게이트 설치되니까 또 이제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회의장 안에 민원 접견실을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국제 교류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시도 하고 좀 더 알차게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안에 구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계략적으로 우리 그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조정 전에 의원님들에게 그 부서에서 그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확정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그 산출하고 했던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예. 그 시민의 그 책자도 보면 시민들의 쉼터, 시민들의 편의 제공, 시민들과의 소통, 시민을 강조하고 시민이 포커스가 된다면 사실은 여기 시민들은요 시청에 올 때 급해서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이 대다수지 여기 전시관이 있고 이 밖에 뭐 진짜 사설처럼 큰 전시관도 아니고 이런 전시관을 보러 아니면 도서관에 책 몇 개 보러 여기 뭐 와서 보시는 분들 제가 봐서 거의 없다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저는 자리 공간도 배치가 돼야 된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개수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뒤에 다 끝나고 그 책자하고 좀 챙기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내기에 앞서서 우리 그 장태준 우리 행정국장님과 정매자 우리 인재교육과장님께서 한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하시고 참 우리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 고생하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뭐 간단한 소회 말씀 우리 장태준 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로연수가 아니고 이제 그 퇴직해서 한 명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 30여 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업무로 양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또 그 공직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생활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위대한 울산 시민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매자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근무기간은 36년 5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뭐 이제 나가려고 조금 뒤돌아보니까 이게 그 시간들이 제가 이게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항상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여러분과 선배 공무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김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도움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조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 발전을 위해서 한 30여 년 우리 두 분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또 울산이 또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영예로운 우리 퇴직에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행자위원님 모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만날 날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됐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